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동안 조용하던 중국 언론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축구의 미래로 불리던 U-17 대표팀이 실은 일본에게 무려 7골이나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감췄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무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언론은 이 팀을 황금세대라고 불렀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패, 부진, 침묵,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그들이 결과를 숨겼는지, 그리고 황금세대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부끄러운 현실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이번 17세 이하 대표팀을 황금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역대 어느 세대보다 기대가 컸고 중국 축구를 다시 일으킬 희망이라고까지 말했죠. 실제로 중국 언론은 이 팀을 두고 역대 최고의 전력이다, 아시아 정상도 가능하다하며 자신감 넘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FC U-17 아시안컵 조별리그. 중국은 첫 경기에서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에게 1대2로 패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경기.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전반에 1대0으로 앞서갔지만 후반에 2골을 연달아 내주며 1대2로 역전패. 결국 2연패. 조별리그에서 일찌감치 짐을 싸야 했습니다. 황금세대란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경기력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선수들은 60분을 채 넘기지 못한 채 체력이 바닥났고 후반 중반부터는 뛰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수비는 계속해서 무너졌고 조직력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공격 전개 역시 단조롭고 날카로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기력한 축구였습니다. 외형은 거창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기본적인 준비조차 안 되어 있던 팀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피파 U-17 월드컵 진출 실패. 그리고 황금세대라는 이름은 허울 좋은 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안컵 부진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일본과의 평가전 결과입니다. 중국 축구 매체 소후닷컴은 중국 U-17 대표팀이 일본과의 비공식 경기에서 무려 7실점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네, 7골입니다. 단 1골, 2골이 아니라 7골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중국 축구협회도 언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런 경기는 없었던 것처럼 팬들에게는 단 한 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왜 숨겼을까요? 실망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황금세대라는 이름에 흠집이 날까 걱정했을까요? 하지만 숨긴다고 진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중국 축구가 왜 발전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일본전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서아시아 원정 평가전에서도 4연패를 당했습니다. 한 경기, 두 경기 정도가 아니라 4경기 연속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공식 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6개월간 무승, 7실점의 굴욕. 그리고 그 모든 걸 숨기려는 조직과 언론. 이제 더 이상 황금세대라는 단어는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허상일 뿐입니다. 결과를 숨긴다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중국 언론은 이 대표팀을 역대급이라 치켜세웠습니다. 일본 2부 리그 감독 출신인 우에무라 깨니치 감독에게는
아예 중국 축구의 구세주라는 칭호까지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과가 형편없자 언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침묵. 청소년 대표팀이 무너졌는데도 관련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그저 기대 속에서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낙담뿐이었죠. 소우닷컴의 이번 보도는 단순한 패배 소식이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언론이 사실을 감춰왔는지, 얼마나 황금 세대라는 환상을 만들어 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 팩트 폭격입니다. 축구는, 스포츠는 실패를 숨긴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분석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스포츠 정신 아닐까요? 한국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대표팀이 국제 무대에서 고전하던 시절. 국민들의 비판은 거셌지만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드러내고 선수와 지도자들이 함께 책임지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U-17 대표팀, 이강인, 백승호, 정우영 같은 선수들도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중국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감싸기나 미화가 아닙니다. 냉정한 평가와 비판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진짜 언론입니다. 중국 U-17 대표팀의 체력은 딱 60분이 한계였습니다.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선수들은 눈에 띄게 무기력해졌고 수비 조직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실점 장면을 반복해서 보면 마치 축구가 아니라 혼란 그 자체입니다. 선수들은 서로 소통하지 못했고 상대의 움직임을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답답함과 안타까움만 남기는 경기였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수년간 중국 청소년 축구를 책임졌던 인물. 바로 송카이 축구협회장. 그는 오랜 기간 유소년 육성과 시스템 구축에 관여해왔지만 그 결과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황금 세대라 불리던 팀이 60분도 못 버티고 무너지는 모습. 과연 이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분명한 책임과 설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 시스템 전체의 실패, 그리고 그 실패를 외면한 리더십의 민낯입니다. 이제 중국 축구에 남은 마지막 희망은 A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3차 예선 C조 최하위, 그리고 곧 다가올 인도네시아전. 이 경기마저 패한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어려워집니다. 반면 한국 축구는 다릅니다. 꾸준한 세대 교체, 그리고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으로 U-17부터 올림픽 대표팀까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강인, 엄지성, 배준호, 김용학. 이 선수들은 계획된 육성과 철저한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결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축구는 한두 번의 승패가 아닌 길게 보고 준비하는 싸움입니다. 지금의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결국 기초부터 얼마나 정직하게 쌓아 올렸는가에서 비롯된 겁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자기 반성과 정직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감추고 덮는다고 해서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황금 세대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될 때만 진짜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축구를 향한 진심,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용기입니다.